박병창의 핵심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 증시 일정을 돌아보자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불편한 한 주를 보냈고 네. 또 오늘 아침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전부 다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주쯤에 그러면 반등 모색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7.5% 하락했고요. 다우가 4.5%, S&P 500이 5.6% 하락했습니다. WTI나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요 크게 이 지표들이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고점 대비는 다소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죠. 미국 시장을 보면은 12월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파월 청문회에서 양적 긴축은 하반기에 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물가 급등에 대해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긴축 강도에 대한 강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강력한 긴축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있는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더 급락한 이유 중에는요.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의 개별 종목의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벤트성 하락도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시장을 보면은요, 코스피가 3% 하락해서 2,834포인트고, 직전의 저점이 2,822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코스닥이 2.9%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달 1월에 코스피가 4.8% 하락했고, 코스닥이 8.8%, 미국의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많은, 테크주가 많은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지난주 한 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것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현상 그리고 나중에 이번 주에 상장되고 나서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버팀목이었던 IT와 반도체가 그래도 이것이 버티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15.8%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후행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의 직전 저점은 2,82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922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942포인트고 코스피는 2,834포인트예요. 그래서 직전의 저점 라인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붕괴하면은 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겠냐는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도 부진했었고 국내 시장도 역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준 가운데 저점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마저 무너진다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1월의 마지막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향을 줄 만한 이슈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했으면 좀 바람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은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월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워낙에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거의 매크로의 악재들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1월에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장대 음봉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을 좀 해내야지, 즉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을 좀 해내야지 2월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인데 이슈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떠들썩하니까 25, 26일이지 않습니까? 26일 날 FOMC 회의 끝나고 8호 의장이 대기자 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27일 날 새벽이죠. 이날 어떤 얘기가 나올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LG에너솔루션 상장이 27일 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 보면 27일 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과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상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외금주 현상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내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다 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반영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주는 1월의 마지막 주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슈퍼위기입니다. 대형주들 우리나라에는 삼성그룹의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플, 인텔, 메타, 테슬라 전부 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론 실적 발표를 하면은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땐 급락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별로 관심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시황에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반등을 하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모멘텀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전체적인 시황이 힘이 없으면은 오히려 좀 호실적이 나와도 시장 영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나 그리고 섹터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 비추어 봤을 때 주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렵죠.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늘 반등을 하길 기대를 하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저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기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로 저점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흐름을 좀 이건 찬찬히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종목보다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월 초부터 중순까지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은 1월 후반 들어서 떨어진 거지 1월 초반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우리 시장이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상당히 약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가 있었죠. 카카오 얘기 있었죠. 매드팩토, 셀트리온, 신라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여러 가지 개별 이슈의 노이즈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LG에너솔루션의 청약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 요인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센티멘탈로 되는 개별 기업들에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공매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봉으로 보시면 3,05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에 무려 4개월 동안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딱 떨어지니까 우리 시장은 더 두려움을 갖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제 자, 우리 시장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 늦어도 아까도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늦어도 그래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무엇 때문인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그 기점은 FOMC 회의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요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미국 긴축에 대한 매파적 목소리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 1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리고 곧바로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3월부터 양적 긴축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한 번에 50bp씩 한다, 빅스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우리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요? 좀 적다라고 많이 보는 쪽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또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배파적이지 않겠구나. 이럴 기대감을 지금 시장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재 최악의 상황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재가 돼서 더 많이 빠지냐 이러진 않을 거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사전적으로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5년 12월 16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나스닥이 18% 하락했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몇 퍼센트 하락했냐면 고점 대비 14% 정도 하락했죠. 고점 14%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비교해 봤을 때 한 4에서 5% 정도의 이제 그거 남아 있는 거.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다면 그건 뭐 하루 이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관점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15년에서 16년 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떨어지는 동안 미국의 하락폭하고 우리나라 하락폭을 봤을 때 우리나라 하락폭이 더 작았습니다. 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2015년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빠졌어요.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다시 따라서 반등하고, 물론 반등의 힘이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낙폭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랬다. 상대적으로 우리 먼저 조정을 보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LG에는 솔루션이 상장이 27일 날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수급적 왜곡 현상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야만 지금은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올라서면은 그러면 시장에 방어를 하지 않겠냐.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의 심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함부로 지금 제 처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네. 이유는 항상 이럴 때 보면은 직전 저점을 딱 깨고 내려가면 거기서 공매도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반대 매매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폭이 작고 재차 하락할 때 공포 심리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더 짙고 한 차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더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한 차례 더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심리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보수적 매수세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한 차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우려인 거예요.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대응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관망.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미 아직도 안 팔았으면은 네. 그냥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매도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터닝하면서 그래도 저점 라인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한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시황관에서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각자의 시황관에도 물론 다르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내 포트폴리오, 내 보유 종목의 교체 매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각자 어떤 판단을 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판단을 가지고 시황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관망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관망 후에 이번 주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런데 종목으로 판단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에 분할 매수하든지 내 종목을 교체 매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체리피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매수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각자 내가 매매 스타일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겠죠. 트레이더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엄청 좋은 시장이죠. 트레이더들은. 이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겠죠.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뭐 하루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스타일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법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대접점에서 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종목을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혹시라도 내 종목들을 정리해서 교체 매매가 되지 않았었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교체 매매할 시기가 왔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준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이제 이슈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 주 이슈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럼 몇 가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하나 눈여겨본 뉴스는요. 블룸버그의 1월 20일 날 옐런 장관의 워딩이 나왔는데요. 만일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successful in controlling 돼 있는데요. 좀 컨트롤이 된다면 올 연말 돼서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2% 전후로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강화한다라는 그 전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경과 사고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24조 원 반도체 투자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간 항공기 입금지 갈등에 지금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올해 메타버스에 5,560원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이 지난해 휴대폰 출하량이 3.5억 대로 전년비 14% 증가해서 실제로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건 3월 이후에 될 것이다. 이 관련 주도를 우리가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 LPR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소폭이나마 다시 금리 인하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디커플링된 정책을 내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경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중국을 바라보고 간 시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에 82조 원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 이것은 관련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카메라만 보고 있었던 스마트폰 보고 있었던 카메라 업종을 릴레이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로 결론을 내볼게요. 지금 시장 하락하면서 동반하게 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올해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섹터를 우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으로 인해서 그냥 수급적 왜곡에서 같이 그냥 프로그램 매도 맞고 떨어진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겹쳐진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술주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 왜곡 현상에서 떨어진 거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IT 기술주를 지금쯤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병창의 핵심 노트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